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. 저녁 맛있게 드셨나요?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을 어,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천회장이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 투자 안 해도 괜찮습니다. 억지로 하지 마세요. 절대로. 투자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뭐 유튜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옆집에 뭐 철수가 뭐 순이가 하라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. 본인 스스로가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살펴보고 멘탈도 키우고 확신이 들 때 그때서 뭐 하나씩 하는 거지. 한꺼번에 왕창 사가지고 나중에 뭐 그때 가서 고민하고 후회하면 의미 없습니다. 어떻게 우연찮게 한 방에 맞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은 그 한 방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. 한 방 맞추니까 또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팅액이 커집니다. 커지다 보면서 자기가 이제 뭐 주식 트레이딩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. 그게 전형적입니다. 사람들이 전형적인 스토리예요. 한 두 번 맞추면은 이제 뭐 거의 자기가 신인 것 같아. 투자의 신. 그래서 투자라는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.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내가 이 기업의 주인이다 생각하고 가야지.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. 그냥 큰 돈 벌어보겠다. 팔자 피겠다.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개미들 거의 없어요. 슈퍼 개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대부분 저평가되거나 좋은 주식들, 좋은 기업들을 미리미리 쌀 때 많이 모아놔가지고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서 차익 실현해가지고 큰 돈을 벌어가지고 슈퍼 개미가 되는 거지. 뭐 단타 쳐가지고 슈퍼 개미는 없습니다. 하여튼 주식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될 수 있으면 안 해도 좋겠고 그냥 공부 차원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뭐 적금식으로 그냥 ETF 같은 거 모아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무리하게 K 증시나 K 증시에서 K 주식을 안 샀으면 좋겠어. 아니면 가능하면 뭐 미국 주식 하든지 하세요.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적금식으로 넣는다고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. 좀 빠질 때 모아가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삼성전자 사지 말라고 합니다. 단기간에 뭐 수익 보려고 하거나 차익 실현하려고 하면은 삼성은 비추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삼성전자 끼고거리지 마시고 뭐 다른 종목도 찾아보세요. 그렇다고 해서 저기 또 뭐 초전도체주 또 그런 쪽 가지 말고 또 2차전지 또 몰려 들어가지고 불나방 같이 가서 또 물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또 빠지니까 너 지금 들어가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. 판단하시고 누구나 다 떠들어낼 수는 있지만은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든 거예요. 맞추면은 거의 뭐 신이죠, 신. 투자의 신이겠지만은 투자의 신이 어디 있어요? 없습니다. 그냥 자기가 확신을 갖고 내가 했잖아요. 자기가 이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가는 거지. 단기간 내에 그냥 뭐 쇼치고 끝난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하여튼 오늘은 뭐 코스피 지수가 이제 16일이죠. 오늘 하여튼 2520선까지 밀렸어요. 밀려가지고 지난 한 달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습니다. 반납을 했고 기관애들은 지난 2일부터 이달까지 한 10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습니다. 그래서 하락장을 이제 주도를 하는 거죠.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상승 또는 하락 추세로 나뉘는 변곡점에 들어섰다 그렇게 분석을 해요. 상승 또는 하락이다. 이 참 애매모호하잖아요.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뭐라는 거 도대체. 그냥 상승이면 상승이면 하락이면 하락이지. 그만큼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.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. 지금 보면은. 하여튼 오늘은 코스피가 1.76% 내렸습니다. 2525.64에 마감을 했어요. 오늘 보니까. 지난달 10일 저점 부근까지 밀렸는데 코스닥도 많이 빠졌잖아요. 2.59% 빠져서 878.209. 오늘 유가증권 시장 보니까 상장 종목 937개 중 780개가 하락했어요. 780개가. 코스닥도 전체 80% 넘는 1297개가 떨어졌다. 많이 빠졌어요 오늘. 그래서 합치면은 한 2100개 정도가 빠졌네.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.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좀 큰 것 같아요. 부동산 리스크, 원달러 환율 상승, 뭐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조정의 빌미가 되는 것 같아요. 뭐 2차전지, 뭐 로봇, 밈 주식 열풍에 따른 반작용도 증시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고요.
하여튼 오늘 많이 빠졌는데 뭐 에코프로, 뭐 포스코홀딩스, 포스코 퓨처엠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낙폭이 좀 컸어요. 오늘 보니까 요즘 뭐 주도 종목으로 이제 꼽히는 뭐 반도체, 엔터테인먼트, 바이오 이쪽도 좀 많이 밀렸고요. 뭐 통신, 운송, 소비재 일종의 소수만 좀 주가가 올랐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하락장은 오늘 같은 하락장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이제 주도를 한 거죠. 코스피 코스닥에서 5천억 가량 순매도했습니다.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. 하여튼 많이 팔았다. 팔면은 어쩔 수 없어요. 빠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단순한 거 아니에요. 뭐 팔아치우는데. 하여튼 증권업계 애들은 그래요. 증시가 분기점에 있다는 그런 평가를 내놨는데 그 주가가 상승 추세로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은 추가로 하방으로 이탈할 수도 있다. 하방으로 또 쏠릴 수도 있다. 위험하다. 뭐 그런 분도 하는 얘기다. 위험하다.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추세의 저점인 120일 그 이동 평균선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. 보세요. 아마 차트 보시면 나올 거야. 코스피 지수의 120일선은 2532 부근에 있다고 하죠. 하여튼 올 들어서 코스피는 121선 부근에서 반등을 해가지고 상승세를 타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이 단기간에 121선을 회복을 하겠죠. 증권가는 일주일간 증시 움직임이 향후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벤트가 몰려 있어요. 지금 이벤트들이 지금 미국 중앙은행의 그 기준금리에 관한 언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 잭슨홀 미팅이 있어. 잭슨홀 회의가 25일에서 한 27일 정도 합니다. 그리고 한국은행 또 금융통화위원회 24일 예정돼 있어요.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이 있어서 어떻게 또 펼쳐질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지금 중국 경제 침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어요. 지금 중국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. 그래서 한국 경제가 좀 초비상입니다. 초비상. 중국의 국가통계국 그리고 해관 총서 등이 최근에 내놓은 중국의 7월 경제 지표들이 침체를 가리키고 있네요. 수출은 1년 전보다 14.5% 줄었고 코로나 그 팬데믹이 처음 발생한 20년 2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로 갑니다. 소비 또한 부진을 지속하고 있고요. 지난달 소매 판매가 지난해 같은 기간 2.5% 증가했는데 그쳤고요. 6월에는 3.1%보다 낮고 시장 기대치인 4.5에서 4.8%에 크게 못 미칩니다. 이 내수 부진으로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해가지고 마이너스 0.3%를 기록하면서 현재 뭐 디플레이션 공포까지 확산되고 있더라고요. 지금 보니까 중국이 그 코로나로 위축됐던 경제 활동을 재개하게 되면은 우리 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는데 오히려 이 불확실성을 키울 변수로 등장한 겁니다. 정부도 위기론이 불거진 중국 경제를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어요. 그 추경호 그 장관도 경제부총리죠. 최근에 그 중국 부동산 문제가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이 중국의 경제 회복이 더뎌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나온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의 그 금융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고 이제 현재 걱정 겁나게 하고 있어요. 이 중국의 경기도라는 대중국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. 지난 2018년에 26.8%였던 그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올 1사분기 19.5%까지 낮아졌는데 여전히 최대 무역 상대국이에요. 반도체만 놓고 보면 한국 반도체 수출의 절반을 중국이 현재 소화하고 있습니다. 국내 주요 연구기관들도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미미하다, 그렇게 제시를 하네요. 그만큼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경기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겁니다. 중국의 그 수출과 내수 부진은 우리나라 경기의 그 반등 지속성과 속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. 그래서 KDI에서도 지난 10일 날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중국의 경기 부진이 심화할 경우에는 우리 경제 성장세도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KDI에서도 이 중국발 경기 부진이 확대가 되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이 1% 초반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.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추 부총리의 그 지적처럼 금융과 주식,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던데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
코스피도 큰 폭으로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이제 급등을 하는 거죠. 원화 가치는 하락하는 거고. 최근에 중국 경제 위기론에 대한 그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그 수요, 투자, 외환 등 이 다양한 경로로 연결돼 있어가지고 예기치 못하는 그런 중국 경제의 그 정책과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여튼 대중국 투자 자산은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해서 164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. 이 중에 약 60%가 외국인 직접 투자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 외화 자금 시장에서 중국계 은행 그 거래 비중도 50에서 60%예요. 중국의 국내 외환 시장 영향력도 상당하다고 합니다. 그 국제금융센터도 그 중국의 경제 위축이 유발할 수 있는 수요와 금융, 공급망 불안 등 이 차이나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는 겁니다. 그래서 시진핑이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가 가장 궁금해요. 시진핑. 우리 진핑이 형님 빨리 나와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으면 안 돼. 있을 수가 없어. 뭔가 좀 액션을 취할 것 같아요. 이러다가는 중국 작살난다. 자기 그러면 연임에도 상당히 큰 그 리스크가 오겠죠. 어떤 모습으로 공산당이 해결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. 그동안에는 좀 장이 안 좋을 겁니다. 상당히 요동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방송에 뵙도록 해요.